우리 뭐였죠? 우리 자식이면, 했었던 것처럼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복사 그거 갖다가 못해가지고 제가 그럼 다음 주에 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 하시고, 이제 뭐냐면 처자인연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처자인연법을 갖다가 인연법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 처자인연법이 뭐냐면은 음양을 맞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이게 음양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는 거죠. 위한 도구. 이게 뭐냐면은 처를 만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음양을 짝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어떤 음양을 짝을 찍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배우자를 남자 입장에서 음을 짝을 지을 때 어떤 배우자의 모양으로 짝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 왜곡이 굉장히 많아져요. 쫙 퍼지는데, 실제 이 음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짝을 짓느냐, 그럼 그 처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처를 얻을 때 이 팔자는 이런 띠의 여자를 얻는다, 딱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는 보면 운 좋을 때는 나쁜 띠, 운 좋을 때는 좋은 띠. 왜? 음양의 짝을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걸 잡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을 잘 잡았다는 것 자체가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팔자를 볼 때 그 사람의 팔자만을 중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팔자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은 처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처의 모습에서 남자의 그림자를 찾을 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딱 일단 먼저 물어서, 결혼을 했으면 처의 것도 꼭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한량팔자고 한량비스무리하게 굉장히 소극적인 모양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 뭔가 어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다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그러진 모양으로 딱 만나가지고, 운이 없을 때는 어그러진 모습으로 만나가고 찌우뚱 하다가 첫 번째로 뭐냐면 이제 떨어져 살든지, 두 번째는 보통 인연에서 이제 오는 왜곡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한 명이 병으로 골골하든지, 병 때문에 골골하든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운세가 완전 기울어 있는 모양 있죠. 잘 나갈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못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운세의 기울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짝을 이루는 데에 대해서 결혼운에서도 조금 달았지만은, 반드시 결혼을 했으면 처의 운세를 봐라. 그래서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본인이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해보니 그 팔자에서 다 찾지를 못하겠더라. 단 비슷한데 시가 틀리다, 시 하나 약간 1시간 틀린 거 가지고 그 인생을 갖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 그런데 자기가 평생을 내보면서 처의 운명을 보니까 그러한 왜곡 요소가 이제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와 어떤 그게 이제 잘 맞아야 실제적으로 가는 건데, 결국 뭐냐면 음양의 짝을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하는 거고, 연결된 게 바로 궁합하고도 사실은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의 짝을 맞추는 거다. 이것은 사복고시보다 더 어려운 거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보통 보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서기 생활을 할 때 궁합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한 명 볼 때 10,000원이다 이러면은 10명 봐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 중에 한 명은 조금 이제 부잣집은
10명 보면 뭐 10만원, 100명 보면 100만원인데 몇 명을 보고 시집을 갔느냐 하면 내가 살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300명 정도 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돼가지고 했는데 역시 짝이 잘 맞으니까 사람이 좋더라. 유정 요소가 지켜지고 그 다음에 유능의 인자도 같이 지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300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궁합이 아니고 왜 뚜쟁이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줌마들 새로 오는 명단들 전부 다 보내라 해가지고 쫙 적어놔 놓고 한꺼번에 한 종이에다가 막 다 적어 놓는 거죠.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해가지고 적어놔 놓고 오케이 하는 것만 본 거예요. 오케이. 100명 가져오면 보통 합격이 몇 개 나오냐면 한 10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처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팔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의 모양을 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궁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팔자에 재가 없는 팔자. 어디 가면은 니는 처 없다 하거든요. 그 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처가 없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팔자에 관이 없으면 니는 남편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재나 관의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잘 살아요. 이게 또 공식이거든요.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은 이 사람은 재에 대한 논리가 없다. 여자에 대한 논리가 없다. 이렇게 딱 박아 놓으세요. 논리가 없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자를 보게 되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 뭐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듯이 남자 팔자에 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가 없다 보시고 여자 팔자에 관이 없으면 관 없는 팔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에 대한 논리가 없다 이거죠. 남자에 대한 논리. 이게 없기 때문에 남자가 좀 삐뚤어져도 여자가 볼 때는 원래 남자라는 게 원래 저러는갑다 하고 수긍하면서 살아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뒷날에 이제 한번 궁합 같은 거 봐주게 될 때 요런 형태도 다 짝이 있더라. 집신이 짝이 있듯이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종종 보게 됩니다. 꼭 없는 것끼리 와가지고 우리 궁합 좋으면 좋다 해라, 얼른 해라 이러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관이 드러났느냐, 관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지지에 있다. 이제 천간에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지지에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다. 간에 있다. 요거 따라서 남편의 직업에 그 짝을 맞출 때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관이 드러나 있으면 명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죠? 관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명예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일단 삼고, 지지에 드러나면은 보통 실제 위주죠. 이제 실이라는 게 보통 보면 자기 사업이라든지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어떤 일을 구축하는 사람. 요래 보면 되고, 보통 지장간에 있는 거래요. 소극적인 삶, 소극적인 모양인데, 소극적인 모양이 뭐냐면은 아주 한직의 공직, 한직의 공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직, 교수직, 전문직 분야의 모양인데, 남자가 고에 맞춘 남자를 데리고 오면 대부분 또 짝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자기 팔자에 있는 모양대로 가져가니까.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의 활동이나 여자의 재성의 모양을 그대로 봐가지고 이제 짝의 모양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팔자하고 남자 팔자하고 대충 그 모양이 맞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테크닉에 가까운 건데, 이제 무슨 띠의 여자를 만날 것이냐,
사실은 이것도 또 재밌는 과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띠를 만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그죠? 재나 관운이 올 때, 그죠? 그 다음에 귀인이 오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의 록을 세울 때, 이 록을 세운다는 것은 뭔지 알죠? 갑일주인데 인년이 오거나 하면 자신이 록을 세우죠. 그죠? 을일주가 묘의 운에 오면 록을 세우는 모양이 되죠. 병이 올 때는 사년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록을 우리가 12운성으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그죠? 걸록지는 항상 자기하고 동일한 자리가 되죠. 그 오행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동일한 공간이 되면서 이럴 때 이제 보통 하는데, 이 걸록 때 결혼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사주 격용에서 이야기할 때 신약한 팔자 있죠, 신약한 팔자가 능히 재성을 못 다루고 있다가, 재성을 못 다루다가, 이제 재성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운이 왔잖아요, 그죠? 요럴 때 자기가 밀어붙여서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인자는 내가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게, 인자 내 세상 한번 오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신년에 결혼했거든요. 경일주인데, 신년에 이렇게 결혼했단 말이죠. 갑신년에 2004년도에. 자, 딱 보니까는 딱 걸린단 말이죠. 뭐가? 천간에 편제 왔죠. 그죠? 지지에 록세 왔죠. 식신이 여기서 장생하죠. 그죠? 요렇게 여러 가지가 딱 걸릴 때 대부분 딱 찍어보면 딱 걸려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하나의 논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칠 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하는 것 중에 지지 삼합이나, 그죠? 지지의 삼합이나 육합이 올 때, 이제 짝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 온다는 거죠. 뭔가 합에 의하여 뭔가 자꾸 오는데, 요때의 합은 꼭 이것이 합을 해가지고 재성이 된다, 관성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글자든지 땡겨옴으로써 어떤 인간관계나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예. 그래서 경일주다, 그럼 오가 온다. 경인일주다. 그럼 이런 식으로 끄달려 오는 거죠, 그죠? 인오가 물이 지으면서 합이 될 때, 요런 때 이제 보통 짝으로서 만들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요 안에서 이제 다 걸려가지고 웬만하면 다 인간관계 발생이 되던 시기나 결혼으로서 이제 밀어붙이는 시기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변에 맞춰보면 저 예문 안에서 거의 다 걸리고, 그것들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2개, 3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되는데, 팔자의 지질이 원래 안 가는 팔자들은 식신이 와도 안 가고, 록이 떠도 안 가요, 원래.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처음에 음양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짝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해둬야 돼요. 직업을 찾는 것도, 재물을 찾는 행위도 결국 음양을 찾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처자의 띠를 찾는 공식이 있다 이거죠. 첫째 공식이 뭐냐면은, 이 재성을 갖다가 바로 이제 쫓아가서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투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간. 간이 드러났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일주인데 기가 처잖아요, 그죠? 정제로서 우리가 처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사 이렇게 앉아 있다면 투간되어 있는 글자에 앉은 자리에 뱀띠를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뱀띠 인연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투간법. 무슨 얘기는 알겠죠? 경일주인데
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을로는 없지, 참. 을해다. 그죠? 이게 어디든 그 재성이 앉은 자리 위입니다. 지금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 대지띠 인연이다. 이게 이제 투관법으로서 그 사람의, 철을, 인연을 잡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니까 차근차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투관법 다음에, 이제 장관법. 숨어 있는 거죠. 보통 보면은 갑일주인데 갑일주라기보다는 이 장관은 뭐냐면 장관에 있는 그 띠를 갖다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인데 경일주다. 그죠? 경일주인데 진월이다. 아니면은 진 중에 다른 데는 없고 진 중에 하여튼 이 재성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을, 개, 무가 숨어 있죠. 그래서 을을 정제로 삼는데 정제가 진 중에 있으므로 그대로 용띠 인연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모양이 용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띠와 주로 인연을 하여 삼는다. 오늘도 홍이 그 게시판에다가 누가 그걸 적어놨던데 내가 이걸 싹 다 적어놨는데 무료로 해가지고 그죠? 허브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월 우선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채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있고 경이 있는데 경일주인데 을도 있고 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뒤섞였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에 있는 것부터 띠로 잡는다. 그러니까 연호를 우선하여 시간적으로 내가 그러한 존재와 짝을 한번 지어보고 또 지어보고 또 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혼잡되면 결국 장가 두 번 간다 하는 소리가 그냥 무당식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니는 제가 하나 둘 세 경우로 장가 세 번 간다 이런 소리도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쉽죠. 재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번씩 짝을 지어보는 세월이 꼭 다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여자와 연애사나 인연 요소를 한 번씩 가져봄으로써 실제로 이런 것들 다 때우는 거죠. 요즘은 더 쉽잖아요, 그죠? 남의 눈 피할 것도 없고, 뭐, 차로 바로 그냥 이 차양된 데를 싹 들어가면, 짝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이렇게라도 때우고 보통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처의 자리까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런 세월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앉았던 띠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니 무슨 띠하고 연애하면 했고, 무슨 띠하고 연애했고,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 연월 우선법, 요 이제 우선적으로 연월을 우선 취하고, 뒤에 거를 이제 짝으로 자꾸 이제 뒤에 걸로 세월이 갈수록 짝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해보니까 잘 맞고 또 사주정설이나 다른 책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삼합법. 다른 책에서도 보통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이런 거는. 일지와 삼합하는 띠. 갑술일주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오나 그죠? 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땡겨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와서 그 인연요소로 땡겨오는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요것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땡겨오는 띠도 많이 와요. 예를 들어 인이 여기 있다. 그럼 인술이 있죠. 인술이 있으면 말띠 이런 거 잘 와요. 삼합 중에서 두 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자가 있는데 빠진 한 자로 철을 땡겨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요 걸려가지고 아까 인이 하나 빠졌는데 오술이 있다. 그럼 범띠가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 땡겨온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외울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그 논리가 알 수 있는 논리들이니까. 이제 계고법.